그리고 또 관성동맥에서 죽상반이 실제로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도 되어 있고, 또 동맥경화, 혈관벽의 동맥경화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위암 위험률, 대장암 위험률도 감소시킨다, 이런 그 연구도 있습니다. 2알에서 3알 정도 먹으면 하루에 적절한 양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제가 그 섬유질이 많은 것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단백질을 하루에 100g 정도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내가 오늘 100g의 단백질을 먹었는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본인의 음식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고, 또 요즘 분들은 또 단백질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단백질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느냐? 우리가 삼겹살 1인분을 먹으면 거기에 단백질이 한 30g 정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삼겹살 좋아하지만 지방이 좀 많죠. 그래서 목살을 먹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계란 하나에 흰자위에 한 7-8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한 2개 정도를 제가 아침에 주로 먹고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계란 한 2개 정도 먹고요. 저는 또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 거기에 한 10g 정도, 100g에 10g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통 한 25에서 30g을 섭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집에서는 이건 보통 제가 이제 그 연구실에 있을 때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많이 먹고요. 집에 있을 때는 되게 된장찌개, 이런 발효 음식, 콩 음식, 두부, 된장찌개, 콩나물 이런 것을 많이 먹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고기도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평범한 그 식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점심때 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운동하고 바로 그 비빔밥을 항상 사 먹어요. 그 근처에서 항상 가는 곳이 있습니다. 빨리 또 먹는데 거기에는 비빔밥 반찬까지 하면은 한 10가지 이상의 그 채소가 들어 있어서 '아, 이 정도 채소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식이섬유를 위해서는 한 3-40가지 정도 이렇게 많이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드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30-40개 정도, 30-40가지 나물 같은 거 다양하게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혈관에 좋은 것, 혈당에 좋은 것. 먼저 이제 혈당부터 말씀드리자면은요. 혈당을 가장 많이 낮추어 주는 거, 과학적으로 연구된 것은 계피입니다. 계피를 약 한 1.5g 정도 이렇게 먹으면 혈당을 낮추어 주는 걸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g.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계피를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은 그렇게 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1.5g 정도의 양을 계피를 드시면 좋고요. 또 인삼도 혈당을 내리지는 않지만 그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것을 호전시킨다, 이런 결과가 또 있습니다. 또 혈관의 영역에서는 또 마늘입니다. 마늘을 먹으면 혈관 염증을 그 억제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마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마늘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도 그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성동맥에서 죽상반이 실제로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도 되어 있고, 또 동맥경화, 혈관벽의 동맥경화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위암 위험률, 대장암 위험률도 감소시킨다, 이런 그 연구도 있습니다. 알리신이 주된 성분인데요. 이것은 마늘을 으깰 때 나오고, 익히면 익힐수록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생마늘을 먹으려고 하고요. 또 제가 집에서 먹을 때 또 제 아내하고 가끔 이제 그 마늘이 없으면 마늘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없을 때는 좀 준비하라고 그러다 보면 실갱이도 하긴 하는데, 보통 저 이제 마늘 까지 않은 거 그냥 해서 제가 직접 까서 2알에서 3알 정도 먹으면 하루에 적절한 양입니다. 그 정도를 그냥 저는 고추장 안 찍고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은 그 마늘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생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생강은 이 둘 다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혈관에 좋은 것은 마늘, 또 혈당에 좋은 것은 말씀드린 계피지만, 생강은 둘 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먹으면은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 그리고 이제 항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재 중에서는 황련이란 약재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베르베린 성분이 혈당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식품이 아니고 약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식탁에 계피를 드실 수도 있고, 근데 계피는 우리가 흔히 먹는 건 아니니까 생강, 마늘 이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드시면은 양념에도 좀 많이 넣으시고 이러시면은 그 혈당을 내려주고 또 항암 효과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많이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자면 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중에서도 발효된 콩, 된장이나 청국장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콩은 사람들이 "야 단백질이 많은 식품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 이 균형이 거의 완벽한 식품입니다. 근데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콩은 흡수가 상당히 천천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 단백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변동을 낮춰주죠. 그래서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당뇨, 비만, 지방간 이런 대사질환 연구할 때 콩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콩이 항상 좋은 식품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두 번째로 콩을 발효시키면 된장이라든지 청국장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뭐 아주 좀 다른 식품이 됩니다. 이런 것은 발효 과정에서 펩타이드, 단백질이 잘라진 그 성분이 나오고 비타민 K2 그리고 여러 가지 미생물, 대사산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발효시킨 걸 먹으면 장내 미생물, 면역, 혈관 이런 데에 그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효 콩이 몸에 좋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에서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들이 개발한 된장, 청국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콩은 세 번째로 음식과 약의 경계가 제일 그 덜한 겁니다. 그 본초학에서도 콩이 약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검은 콩은 신을 보호하는 데 썼고요. 또 콩 중에서도 뭐 까치콩 이런 것도 이제 기를 보호하는 데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그리고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콩 중에서는 이소플라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서 뭐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효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슈퍼푸드 좋은 게 많지만은 정말 좋은 식품은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그래서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좋은 줄을 알지만 매일 먹기 어렵잖아요. 뭐 물론 매일 먹을 수도 있지만 콩은 뭐 삼시세끼 먹을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식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채소, 나물 이런 것들은 많죠. 근데 이제 독소를 빼낸다는 표현은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좀 모호한 말입니다. 독소는 간에서 뭐 디톡스 이런 것도 이제 마케팅에서 나온 용어고요. 해독은 뭐 간에서 하고 있고 신장에서 배설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 이제 그 노폐물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좀 줄이거나 노폐물의 재흡수를 줄이거나 해서 그리고 이제 만성 염증을 없애거나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채소, 나물, 독소를 없앤다고보다 만성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해독 시스템을 좀 도와준다. 그런 정도의 효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십자학과 채소, 십자학과라고 하면 브로콜리, 양배추, 무 이런 것들입니다. 설포라판 같은 성분이 들어있고 또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간의 2단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천연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코호트 연구, 여러 사람들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위험 요소가 감소됐다.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백합과, 제가 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과의 특성이 좀 달라지는데 백합과는 마늘, 양파, 부추, 대파 이런 채소들은 유기황화물이 풍부합니다. 역시 간의 해독 고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만성 염증 지표를 낮춰주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마늘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 내려주고
만성염증도 낮춰주고, 양파의 퀘르세틴, 특히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항산화 효과도 있고, 세 번째로는 거친 나물, 뿌리, 채소 이런 것들인데요. 시래기, 고사리, 취나물, 우엉, 연근, 도라지, 더덕,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나물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 식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섬유,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 단세지방산을 만들어 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아까 단세지방산 계속 드렸는데, 뇌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식이섬유 제가 강조하는데요. 그 식이섬유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단순 지방산을 만듭니다. 그 단순 지방산이라고 하면은요, 탄소수가 작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 구조 중에서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 아세트산이라든지 뷰틸산이라든지 프로피온산 이런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아세트산, 뷰틸산 같은 것들은 뇌로 들어간다는 것이 연구가 됐어요. 또는 뇌를 자극한다는 것이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먹게 되면은 뇌에 BDNF라는 뇌에 영양인자가 있습니다. 그 영양인자를 많게 해서 인지 기능을 높여준다거나, 또는 뇌의 치매를 예방한다거나, 또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뇌세포가 덜 죽게도 해 가지고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울증 이런 것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지금 막 연구되고 있고, 최근 10 년간 활발히 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냥 나물을 먹으면은 그 나물이 '아 그래 나물이 비타민도 많고 영양물질이 많으니까 건강에 좋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것이 뇌로 들어가서 치매도 예방하고 또 머리도 좋게 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점점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본초학에서도 상충견, 봄나물은 한 해의 약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에는 나물을 많이 먹으라. 이런 것도 과학적인 근거는 그때 잘 몰랐겠지만은 점점 과학적인 근거가 밝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뭐 강황, 녹차 이런 것도 그 뇌에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 이런 표현은요, 그대로 쓰면 좀 위험한 표현이에요. 이게 치료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쉽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줄이고 정상세포가 버틸 수 있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거,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암이 그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의 환경은 있고, 반대로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그런 환경도 있는데요. 권초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은 영양이 과잉된 경우에, 그리고 만성 염증이 있을 때, 그리고 순환, 대사의 정체 이런 경우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 같고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담음, 어혈, 습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지방간, 만성염증, 또 장내 미생물 불균형 이런 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혈당, 인슐린이 계속 높은 환경을 줄여 줘야 됩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자라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 재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단 음료라든지 과자, 흰빵, 그다음에 면, 밀가루 음식,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좋지 않죠. 이건 오히려 암을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더 이제 먹여 살리는 거죠. 식탁에서는 흰쌀밥보다는 잡곡, 콩, 채소, 나물 이런 거를 함께 먹어야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만성염증을 낮추는 식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암은 단순히 세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환경, 또 염증, 면역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공육이라든지 튀김, 또 과도한 당, 술 같은 염증을 키우는 음식을 줄여야 되고, 채소, 해조류, 콩, 뭐 발효식품, 차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합과 채소 말씀드린 이제 브로콜리, 양배추, 무, 케일, 그리고 마늘, 양파, 부추 같은 백합과 채소류, 또 시래기, 우엉
이런 것들이 좋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장내 미생물이 살아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미 염증, 면역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이 단수 지방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장벽도 약해지고, 그래서 그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래서 암 예방 식단에도 그 식이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본초를 전공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유, 암에 뭐가 좋으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암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들이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가 가장 큰 게 뭘까? 그런 많이 연구된 게 뭔가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녹차가 데이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녹차를 하루에 5 그램 이상 먹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녹차를 하면은 암 재발에 이제 효과가 있다. 소화기 암, 또 만성연증, 인슐린 저항성에 좋다.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카테킨이 암, 염증 대사 핵심 영역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계속 먹다 보면은 암 발생률도 줄여준다.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운지버섯. 버섯 종류는 되게 면역력에 관여되기 때문에 무조건 면역력에 관여된다고 해서 암에 좋은 건 아닌데, 운지버섯이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1976 년부터 항암 보조의약품으로 또 이제 허가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위암, 대장암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의 이제 레티난 성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많이 연구되어 있고, 위암, 또 소화기암, 또 NK셀 활성, 또 면역 회복 이런 데이터가 많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또 환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폐암, 위암 환자에서 항암제 병용 메타분석, 항암제하고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가 되어 있고요. 인삼, 홍삼도 암 관련해서 피로를 줄인다든지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직접적으로 암을 치료한다기보다 그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황금탕이라는 게 이제 예일대 중국계 교수가 있는데, 그 양반이 FDA 임상 시험까지 들어간 대표적인 연구고, 황금탕, 간세포암, 췌장암 대상으로 다국적 3상 임상 시험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십전대보탕도 많이 돼 있어요. 일본에서도 정식 보험 처방이 되고, 십전대보탕은 그 10 가지 한약재 들어간 거 십전대보탕이 많이 연구되어 있고요. 또 그러고 이제 그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지버섯이 면역, 피로, 삶의 질 개선. 영지버섯도 그 면역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항암 효과가 많이 연구돼 있고, 그다음에 율무도 그 코엑셀로라이드 이런 것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그 허가받은 보조 항암제죠. 과학적으로 연구된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많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연구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강황, 커큐민 같은 거, 강황 우리가 그 카레를 먹는 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항암 효과가 있는데, 공통점은 이거예요.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연구된 것이 아니고, 항암제와 함께 보조로 썼을 때 효과가 있다거나, 또는 항암, 암 관련 삶의 질을 높여 준다거나, 또는 뭐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거나, 이런 계통으로 연구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